이정순 까리타스 수녀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1시간 동안 함께 하실 건데요. 시작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요한 1서 4장 18절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서로 사랑하여라 하신 주님, 내 사랑으로 저희를 풍요롭게 하시고자 당신 전부를 내어주신 그 사랑을 저희가 일상 안에서 당신께 사랑으로 응답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였소서. 저희의 사랑으로 당신께는 영광이 되고 저희에게는 삶의 유익이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저는 오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사랑 너무 많이 들었죠? 네. 그리고 사랑 너무 많이 듣지만 너무 많은 빚을 지고 사는 느낌이죠. 사랑이라는 말을 들으면. 근데 오늘은 하느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 땅의 사랑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랑이라는 단어만 들으면 이렇게 빚을 진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들 사랑이란 단어 나오니까 순식간에 너무 심각해지는데요. 몸 좀 풀고 할까 봐요. 옛날에 어떤 수도원이 두 수도원이 있었는데 이 사랑에 서로 사랑이란 단어 들으면 이 수도자들도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수도회 저 수도회 우리 수도회가 아니더라도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이 사랑이라는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그냥 뭐 이렇게 말은 안 하는데 서로 약간의 이렇게 알력이 있어가지고 서로 잘난 척한다. 쟤네는 왜 저러냐. 이렇게 서로 그렇게 알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수도자들이 생각을 했어요. 이래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사람들한테 서로 사랑하라 하고 설교를 하는데 우리는 사랑을 하지 않고 이렇게 살았어야 되겠느냐. 그래서 우열을 가려서 누가 형인지, 아마 남자 수도원 같아요. 여자들은 그런 거 누가 형님인지 이런 거 별로 안 따지잖아요. 그냥 이유 없이 형님 하다가 어느 날 나이가 똑같니? 그냥 말 터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남자들은 우열을 잘 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열을 가리기 위해서 어느 날 이제 날을 잡았어요. 날을 잡고는 이 수도원은 박사가 많아. 이 수도원은 박사가 많은데 그 중에서 최근에 로마에서 박사학위 따온 수사님을 내보내고 이 수도원은 기도를 하고 일을 하고 이런 수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누가 나갈까 하다가 대표를 뽑았는데 주방수사님을 내보낸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시장에도 다니고 세상 물정도 알고 이러니까 이제 대표로 주방수사님이 나오고 이쪽은 갓 박사학위 받은 수사님이 나왔어요. 그래서 뒤에는 이제 수사님들이 양쪽에 다 응원단들이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박사가 먼저 공격을 했어요. 봐라, 지구는 둥글다. 니네는 아냐?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손바닥을 탁 내미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수사님이 너무 놀래갖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 손바닥 내미려는 쪽에서 와 이렇게 했어요. 이겼다고. 근데 또 이제 이분이 하느님은 한 분이시다. 니네 알고 있냐? 니네 수도원은 하느님이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냐?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쪽에서 손을 3개를 탁 내미는 거예요. 손가락을. 그래서 이쪽에서 정말 대단하다. 고개를 설레설레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또 와 이겼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쪽 수사님이 또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시다. 너희는 알고 있냐?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쪽에서 발을 탁 가리킨 거예요. 발을 탁 가리킨. 그러니까 이쪽에서 놀랬어. 놀래가지고 졌다. 3대 빵으로 졌다 하고 이제 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수사님들이 도대체 네가 뭐라 했고 그쪽에서는 뭐라 했냐. 그러니까 지구가 둥글다 했더니 세상이 넓은 것도 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이겼다. 그래서 나중에는 하느님은 한 분이신데 너네 아냐? 그랬더니 삼위일체 하느님도 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쪽은 주방수사님이 이 정도인데
다들 어떻게 했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시다. 이렇게 이쪽에서는 발을 씻어준 예수님도 우리는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3대 0으로 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쪽 수사님들은 너무 똑똑하다. 어떻게 했냐? 어떻게 해서 이겼냐? 그러니까 야, 니네 감자 먹냐? 이러더래요. 그래서 감자는 뭐냐? 우리는 감자 부침개도 먹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긴 거예요. 그래서 수사님이 이쪽에서 또다시 우리는 감자가 귀해서 하루에 1개씩 먹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 형편없구나. 우리는 3개씩 먹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긴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우리는 감자를 머리같이 귀하게 여긴다. 그럼 이쪽에서는 우리는 발끝에 채 있는 게 감자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유머긴 하지만 각자 제가 어떤 말을 해도 여러분들 각자 살아온 그 자산으로 제 말을 알아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걱정 안 하고 하느님께서 여러분들이 가진 자산들이 어떻게 오늘 활성화돼서 이 1시간 안에 얻을 수 있는 자산을 얻어가는지를 하느님을 믿겠습니다. 네, 저는 하느님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땅의 이야기를 할 거예요. 너희는 땅에서 일어나는 땅의 이야기를 하는데도 못 알아듣는데 심지어 하느님 말씀을 알아듣겠냐, 이렇게 복음에 얘기하셨잖아요, 며칠 전에. 그래서 저는 우선은 먼저 땅의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신부님, 수녀님들 오시면 다 거룩한 얘기 하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 거룩한 얘기가 없어요. 별로 기대하시지 말고 들어주세요. 이 사랑의 언어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요, 사실은 신부님도 아니고 목사님이에요. 어떤 목사님, 게리 체프먼이라는 목사님이 교회에서 아무리 설교를 하고 성경 공부를 시키고 기도회를 하고 했는데 이 사람들의 삶이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하고 사람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게 기본이 안 되구나. 기본이 뭐예요? 기본이 우리 가정이에요. 우리 집, 우리 가족들. 가족들과 어떻게 사랑을 할 것인가. 딴 사람들하고는 사랑이 잘 안 되고 얼그러져도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안 보면 되니까. 이사 가면 되고, 그리고 성당에서 문제 생기면 살짝 피해 다니면 되잖아요. 그 사람 아침 미사 나오면 난 저녁 미사 가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식구는 그게 안 돼요. 그죠? 여기 아빠들보다 엄마가 많으시네요. 네, 엄마들이 제가 상담을 많이 하는데요. 아니요, 주로 이제 저는 미술치료사이기 때문에 미술치료를 해요. 그냥 일반 상담하니까 거짓말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체면 치료하면서 다른 말을 하거든요. 근데 미술치료는 거짓말이 안 돼요. 그림이 다 나타나니까. 그리고 그림 그리면서 전의식 속으로 내려가 버려요. 그러면은 나 이거 평생 동안 한 번도 안 했던 얘기인데 왜 수녀님한테 내가 하게 되지?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상담을 해보니까 엄마들이 최하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데 3주 이상은 남편 욕을 하더라고. 형제님들 죄송합니다. 남편 욕을 하거나 시댁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4주가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제가 공격을 해요. 엄마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근데 3주는 내가 용서해줘. 3주 동안은 그동안 살아온 경력에 의해서 용서해드리는데 3주, 4주 넘어가면 이건 엄마한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해서 엄마를 고쳐버리죠. 그러는데, 저하고 이렇게 만났던 엄마들 중에서는, 엄마들이 달라지니까 집안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 엄마 한 명 해주는데 내 가족이 딱 바뀌더라고요. 근데 성당에 와서 저한테 90도로 인사하는 사람은 형제님들이에요. 엄마도 하는데 형제님들이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해요. 그리고 아이들은 인사를 할 줄 모르니까 일러요. 와서 수인님, 어제요 저희 엄마 저한테 또 야단쳤어요. 이렇게 일러요. 그리고 또 어떤 아이는 이빨 이렇게 앞에 다 빠지면 몇 학년 정도 돼요? 1학년, 2학년? 그 정도 되는 아이인데, 초등학교 하기 전 아이인데 갑자기 마당에서 저를 딱 만났는데 쫓아와서 하는 말이 스님님 저희 엄마 잘 부탁드려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니네 엄마는 누구냐? 내가 그랬더니 누구래요? 베로니카래요. 그래서 내가
아, 베로니카 따님 한 명 있다 하더니 너였구나. 정말 똑똑하다. 네가 엄마 보호자구나. 내가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엄마 잘 부탁한대요. 왜? 엄마가 집에 와서 자기 야단치지 않게. 그래서 아무튼 이제 엄마들이 지방에 있을 때는 그런 걸 못 느꼈는데요. 서울에서 살아보니까 서울의 엄마들은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 우리 아이가 우리나라의 10%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엄마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10% 안에 들었냐 물었더니 안 들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본인은 안 들었는데 왜 애는 10% 안에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애를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애들 제발 그만둬라, 그냥 놔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무튼 오늘은 그냥 놔두는 방법, 사랑이, 제가 미술치료 해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똑같은 사랑이란 단어인데 사랑이 뭐냐고 물으면 100명이 다 달라요. 개념이 달라. 사랑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또 어떤 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희 집은 평범해요. 이러는 거예요. 엄마 아빠 이혼해가지고 같이 안 사는데. 그래서 평범한 게 뭐니? 그랬더니 저희 집 같이 할머니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아빠도 있는 집이 평범한 집이래요. 엄마가 없는데. 그래서 제가 딱 집었어요. 근데 엄마가 없는데 어떻게 평범하니? 내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갑자기 눈물이 빙 돌더니 이거 비밀인데요. 사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엄마 만나요. 그러는 거예요. 할아버지 알면 안 되니까. 비밀인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평범이란 단어도 모든 단어가 사람마다 개념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랑의 언어 개념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네,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두 다 나는 진실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는 착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저도 조금 살았는데 살아보니까 착한 게 다 아니더라고. 착해갖고 될 일이 아닌 게 있어요. 착하기만 한 거는 어떤 때 가슴 답답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특히 결혼 생활 하시는 분들은 서로한테 진실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형제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진실한 게 뭔지. 어떤 사람 외도하는 데는 자기는 진실하대. 외도하고 있는데도 진실하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그 진실한 게 사람마다 너무 달라. 그래서 이거 진실한 것만으로 해결이 안 돼요. 착한 것만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가족이 엄마면은 엄마 본인의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 어떤 건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떨 때 사랑받고 있는지. 네. 그래서 그 사랑의 탱크를 채워야 돼요. 내 것도 채우고 가족들 것도 채우고. 가족도 우리 엄마들은 어때요? 평생 가족들 거 채우다가 내가 어떻게 돼요? 고갈돼 버리잖아요. 탱크가 아무것도 쌓인 거 없어가지고 물탱크가 물이 차 있어야 되는데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물이 없으면 짜증이 나. 짜증이 나고 귀찮고 화가 나. 그쵸? 그렇게 나를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엄마들 보고 제발 그거 별로 안 중요하니까 다 하지 말고 쉬어라. 그리고 식구들이 집에 다 들어왔을 때는 엄마가 좀 출렁출렁하게 반갑게 이렇게 맞이해야 되는데 엄마가 지쳐갖고 식구들 오면 짜증이 나는 거야.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랑의 탱크를 채워주기 위한 아주 간단해요. 우리 가톨릭 서점에 뭐 101가지 뭐 신앙인의 자세 뭐 이런 거 103가지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 숫자만 딱 들어도 저 103가지를 어떻게 실천할까 너무 힘들잖아요. 제가 오늘 너무 간단하게 5개만 얘기했어요. 5개 괜찮겠죠? 네, 5개는 실천할 수 있어요. 인정하는 말이 있어요. 인정하는 말. 칭찬 들으면 고래도 춤춘다 이런 책도 있어요. 그거는 요거 한 개 가지고 그 책 한 권을 쓴 거죠. 인정하는 말. 여러분들은 식구들한테 인정하는 말을 얼만큼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우리는 생각보다 인색해요. 그냥 맛있다 해주면 되는데 맛있다 소리 끝까지 안 해. 음식 먹을 때 맛있다 한마디만 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 그 다음에 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 있죠. 형광등을 껌뻑껌뻑 거리는 거 저거 갈아줬다. 그랬을 때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당연해요. 네, 당연하다 생각하면 고맙다는 말이 안 나와요. 근데 내가 남편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가, 감사하다. 그러면 마음속에 있는 건 아무도 못 들어. 얘기를 해야 돼요. 말씀을 하세요.
고맙다. 당신은 진짜 맥가이브다. 이렇게 해주면 좋겠죠? 네. 그리고 싱크대가 고장이 났어. 고쳐달라고 일주일 전에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 돼. 그러면 몇 번 얘기해요, 여러분들은? 똑같은 얘기를 2번 이상 하면 식구들이 뭐라 그래요? 엄마는 늘 그래. 엄마는 늘 그래. 그냥 우리 엄마 원래 그래요. 애들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엄마가 저한테 오면은 남편 얘기 3주 한다 했잖아요. 아이들은 몇 주 하는 줄 알아요, 엄마요? 아이들은 엄마 욕을 진짜 많이 해요. 너무 신기한 게 성당 신자들이 욕하는 내용 있죠? 이자매님에 대해서. 그 집 아들이 똑같이 해요. 우리 엄마는요, 얼마나 짠돌인지 아세요? 저보고요, 저요, K2 그거 사야 되는데요. 그 어디지? 아울렛 가서 사래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아울렛이 어떤데? 아울렛이 나빠?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정품 사야죠. 신품 사야죠. 애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재밌죠? 똑같은 얘기를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제가 미술치료 할 때 왜 아울렛에 가서 사야 되는지, 그리고 꼭 신품이 아니래도 되는 이유가 뭔지, 이런 얘기를 같이 이렇게 하다가 보면 아이들이 이해를 해요. 엄마들은 이해를 안 시키고 아울렛 가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인정하는 말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똑같은 말도 어떤 사람은 사랑의 표현을 되게 대박 주듯이 해요. 대박 주듯이. 그것도 본인 나름 사랑의 표현인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 뭐가 얹힌 것 같아. 그리고 여기 쇳덩어리가 맞은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나는 쇳덩어리 맞은 것 같아. 그러면 사랑이에요? 어때요? 아니죠? 네. 이왕이면 순화된 말로 하시는 게 좋아요. 이 인정하는 말을 만약에 사람마다 아까 내가 5개 얘기했잖아요. 이 5개? 이 5개 중에 제1 언어가 있어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칭찬을 아무리 해줘도 말로만 이래요. 별로 그게 자기한테 사랑받는다는 느낌 없는 거예요. 말로만 이래. 그 어떤 남자가 이제 제 동생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제부가 이제 학교에 있으니까 학교에서 이제 막 여선생님들이 뭐 루이비통 뭐 이런 게 사와갖고 이거 이번에 신상이고 막 이렇게 설명하면 그거를 이렇게 집에 사들고 오나 봐. 근데 안 사들고 오고 어떤 때는 이제 돈이 아까우니까 저런 거 여자들은 왜 좋아할까 생각하다가 집에 와갖고 그런 거 좋아해? 이렇게 뭐 사랑해? 이렇게 말하면 제 동생은 그 칭찬하는 말, 좋아하는 말 이런 게 별로 안 와닿나 봐요. 말로 하지 말고 보여봐 이렇게 루이비통을 사들고 와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함께하는 시간, 또 어떤 사람은 보여봐,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집히는 걸로 줘봐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그 원하는 게 있어요. 특히 엄마들 많죠. 네 방은 네가 치워라, 침대 정리는 자고 일어나면 제대로 해라, 양말을 벗었으면 세탁기에 제대로 넣어라, 이런 거 있죠. 엄마들이 늘 잔소리좀 하는 거, 그건 뭐예요? 식구들한테 내가 원하는 봉사를 원하는 거예요. 그 식구들은 엄마 입장에서는 당연한 이야기인데 식구들은 엄마를 위해서 봉사해 줄 수 있잖아요. 양말을 세탁기에 넣는다. 그 다음에 세수하고 난 뒤에 타올을 제자리에 세탁기에 갖다 놓는다. 이런 거는 봉사인데 엄마들이 원하는 봉사하고 또 아빠가 원하는 봉사가 있어요. 아빠가 퇴근해갖고 집에 타고 왔는데 막 현관이 어지러워요. 그러면은 짜증이 나. 정리가 안 돼 있으면. 근데 그런 거 아빠가 한 번 얘기한 거는 2번 하면 잔소리가 되니까 잔소리가 안 되게 정리해 놓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 사람의 사랑의 언어가 뭔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인정하는 말이 중요한 사람한테는 맨날 똑같이 된장찌개 맛있다, 오늘은 미역국이 맛있다, 오늘은 묵국이 맛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적어놔요. 적어놨다 얘기하는 거예요. 매일 새로운 칭찬을 하는 거죠. 그리고 칭찬하는 말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특히 텔레비전 보면은 엄마하고 아이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 예의 차리면서 얘기하는 모습들 있죠. 그런 것들 인용하면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함께 하는 시간인데요. 제가 이런 사람을 봤어요. 금방 결혼했는 사람인데
남자는 대기업에 다니고 회사에 다니고 여자는 고등학교 과학 선생이었어요. 근데 이 과학 선생님이 어느 날 저한테 찾아왔어요. 근데 제가 만드는 프로그램은 엄마 여정이에요. 근데 아빠들은 잘 못 바꾸겠더라고. 엄마들은 바꿔지는데 아빠들은 잘 못 바꾸는데 엄마 여정이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기본으로 8명이나 6명이 그룹으로 수업을 하는데 이 자매님이 탁 나타나는 거예요. 수업 중간에 한 몇 회기 지나고 난 뒤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나타나서 엄마 여정이라 해서 저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예요, 아가씨예요. 그랬더니 엄마래. 자기 곧 엄마 될 거래. 그런데 저녁에 어느 날 자기 뭐 무슨 날인지 모르는데 저녁을 해놓고 남편을 기다렸는데요. 남편이 8시까지 집에 오기로 약속을 했는데 회사에서 무슨 부장님이 무슨 회식하는데 가야 된다 해가지고 가버렸네. 그래갖고 기다리다가 이 자매님이 그러니까 이게 뭐 이 꼭지가 돌아버렸어. 돌아버려갖고 그게 나는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왜 돌게 만드는지를 모르겠어요. 남편이 전화해서 지금 회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 지금 8시 못 가겠다라고 전화했는데 왜 이 자매님이 그렇게 밤새 며칠을 잠을 못 잘 정도로 이게 힘들었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자매님이 저한테 쫓아왔어요. 수녀님, 내가 이래서 지금 죽을 것 같다. 밥도 안 넘어가고 잠도 안 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숨을 여기서 깔딱깔딱 쉬지 말고 아랫배까지 쑥 내려가게 천천히 한번 쉬어보자. 그랬는데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보통 여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되게 힘들었어요. 아무튼 그랬는데 이거 함께 하는 시간이 딱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신혼 초에는 남편이 일찍 들어와서 자기하고 함께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함께 있어주는 게 이 사람은 생명인 거죠. 결혼이란 함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남편이 집에를 안 들어오네. 자기는 5시에 딱딱딱 맞춰서 집에 들어오는데 그래서 그게 그렇게 화가 나는데 사실은 남자들이 성공하려고 정말 뼈가 빠지게 일하시잖아요. 근데 이 게리 체프먼이란 이 목사님이 뭐라는 줄 알아요? 당신이 성공해서 큰 차 사고 큰 집도 짓고 다 했다. 네가 그거 하는 동안 가족들은 뭐 했어요? 아빠 없이 엄마하고 똘똘똘똘 뭉쳐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이혼당한 거야.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가족들과 함께 내 성공을 맞이해라.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성공하고 뭐를 이만큼 쌓아놔도 소용이 없다. 가족들이 기뻐해 주지 않으면. 그렇지 않아요? 그동안 제가 이렇게 보면 텔레비전 볼 때도 저 집 아빠 왕따구나. 어느 날 어떤 아빠가 저한테 정말 성공했어요. 그 아빠는 고등학교 졸업하고부터 고학을 해가지고 박사학위까지 한 거예요. 혼자 고학을 하고 그 다음에 건축회사 들어가서 건축 제일 밑에 일부터 고등학교 졸업하고 시작해서 지금은 거의 기업 수준이에요. 대기업 수준이에요. 그런데 저한테 쫓아온 거예요. 오셔갖고 수인님, 저희 가족들이 다 정신병자 같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뭐 때문에 정신병자라고 판단을 내렸냐 그랬더니 아들을 유학을 시켜놓은 거예요. 근데 얘가 이제 군대를 미루다 안 돼서 결국은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이제 군대를 들어가야 되는데 집에 그동안 있게 됐어요. 군에 가는 날짜까지. 이 날짜 동안 얘가 낮에는 집에서 자고 저녁 때 친구들이 퇴근할 때쯤 되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아빠는 뭐라 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고학하면서 그 다음에 그 회사 계속 일으키면서 그 갑부가 될 때까지 그리고 그 60평 아파트에서 아쉬운 거 없이 살고 처가에도 한 달에 100만 원씩 닥닥 들인대잖아요. 장인 어른 100만 원, 장모님 100만 원 이렇게 드린대요. 근데 식구들이 아무도 아빠를 안 믿어주는 거예요. 아빠를 좋아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아빠가 그 아들한테 잔소리를 한 거예요. 너 유학 보낸 이유가 있잖아, 아빠가. 그러니까 신문이나 이 인터넷이나 서핑해가지고 네가 앞으로 어떻게 한국에서 자리 잡고 살 것인지 공부해라. 왜 낮에는 자고 밤에는 친구 만나러 다니냐. 그 얘기를 이제 한 거죠. 그랬는데 그 얘기를 했는데도 그 이튿날 또 아들이 새벽 몇 시에 들어왔나 봐요. 그래서 이 아빠가
화가 나갖고 이제 들어와라 계속 이제 문자를 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가고 있어요 했는데 몇 시간이 걸린 거예요. 이제 이 아빠가 이제 화가 나갖고 이렇게 이제 주먹이 이제 이렇게 올라갔는데 엄마가 탁 말리면서 애를 방으로 탁 돌려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빠가 생각하기에는 내 빼고 이것들이 다 한패구나 이렇게 됐어. 그 아빠가 너무 화가 나갖고 저한테 쫓아온 거예요. 우리 식구들이 다 미친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진짜 미쳤는지 그러면 4명이 같이 만나자 해갖고 4명이서 이제 같이 만났어요. 근데 왔는데 에쿠스를 탁 타고 식구들이 옷이랑 뭐랑 그냥 내가 보던 사람들하고 때깔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이렇게 겉으로 보기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됐는데 속이 다 미쳤다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식구들이 이제 딸은 로스쿨에 이제 운선했는데 합격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빠를 법으로 아빠를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법으로 어떻게 해결할 건데 구체적으로 얘기해봐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아무튼 우리 아빠의 이 폭력성이나 그 다음에 이 언어 폭력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가 법 전공하고 난 뒤에 법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는 틀렸다. 뭐 아빠가 니한테 애교 부려야 되냐, 딸이 애교 부려야 되냐 그랬더니 얘가 자기는 애교고 뭐고 다 소용없고 아빠를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아들하고는 이제 처음에는 같이 만났지만 나중에는 이 아들만 만났는데 이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요 이 나이 되도록 엄마 아빠의 그 연장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연장 알죠? 뭐 망치, 톱 뭐 이런 것들 그 연장같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아빠가 시키는 대로 했대 이때까지. 유학 가라 하면 가고 공부해라 하면 하고 성당 가라 하면 가고 이렇게 했는데 이 나이가 돼서 다른 아이들은 다 자리 잡고 친구들은 자리 잡고 저렇게 사는데 자기는 아직까지 어린이처럼 아빠 말 듣고 10시 전에 집에 들어와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래 희망은 너는 뭐냐 그랬더니 아빠보다 더 부자 되는 거래. 그래서 내가 너 아빠하고 손잡는 게 더 빠르겠다. 아빠한테 굽히고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빠를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너는 자수성가할 그게 안 된다. 아빠는 자수성가했지만 너는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아빠 손을 잡고 아빠 밑으로 들어가서 배우면서 아빠하고 협업을 해라.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빠 같은 경우는 성공했지만 식구들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은 간신히 이렇게 해갖고 서로 이렇게 함께 이야기하고 식사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아들 군대 가고 난데 아빠가 이제 편지 한 통씩 보내는 거 이런 거 숙제해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후로는 몇 번 만나긴 했는데 지금 잘 살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 함께 하는 거는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식구들끼리 그리고 어느 날은 제가 같이 사는 수녀님이 계속 오는 거예요. 막내 수녀님이. 그래서 너 왜 오냐 그랬더니 오빠가 수도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가 수도원 가는데 니는 왜 눈물이 나냐 그랬더니 뭔지 모르겠대요. 뭔지는 모르는데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냥 얼핏 생각하기에 참 이기적이다. 지는 수녀원 안 놓고 오빠는 왜 수도원 가면 안 돼? 내가 이제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거는 너무 멀리 떨어져 갖고 생각한 거예요. 가까이서 봤죠. 그래서 제가 신부님한테 청해서 신부님 우리 수인님이 사정이 이러이러한데 특별 휴가를 좀 주면 좋겠다. 일주일만 집에 갔다 오게 하자. 그래서 내가 집에 가서 그러면 오빠하고 엄마하고 셋이서 거실 캠프를 해라. 거실 캠프가 뭔가 하면요. 거실에다가 이불을 펴놓고 테이블 다 치우고 거실에다 이불 펴놓고 그 밑에 발을 다 집어넣고 동그랗게 앉는 거예요. 그 위에다가 이제 식구들이 좋아하는 간식거리 얹어놓고 이제 먹으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봐라. 오빠하고도 얘기하고 엄마하고도 얘기하고 그랬더니 정말로 2박 3일 동안 얘기를 했대요. 집에 갔다 오더니 해결하고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빠가 엄마 혼자 사는데 엄마를 모시고 결혼해서 잘 살면 좋잖아. 공무원 시험도 그렇게 몇 개씩이나 합격했는데 왜 그걸 다 팽개치고 수도원을 가냐는 거예요. 그랬는데 가서 이제 서로의 행복을 세 명의 행복을 위해서 셋이서 거실 캠프를 하고 다 해결을 하고 왔더라고요. 그리고 이 함께하는 시간은 거실 캠프가 굉장히 유용해요. 그 아이들도
엄마가 있으면 아빠가 없고 아빠가 있으면 엄마가 없고 이러면 한계가 비잖아요. 그러니까 식구들이 다 같이 한 달에 한두 번은 이렇게 거실 캠프 하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선물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제 동생 얘기했는데 보이게 해라. 사랑도 보이게 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제1 언어는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뭐 받는 거를 좋아하는 거죠. 그 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게 알아봐요? 본인이 주는 걸 좋아해.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수시로 어머니 생신이시죠 하고 뭐 보내고 어버이날이죠 하고 뭐 보내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본인도 제1 언어가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엄마도 받기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되돌려 주는 거 있으면 그 사람이 그 아드님이나 따님도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들겠죠. 네. 이거는 투자예요, 투자. 그래서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와서 그러시더라고요. 시댁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시어머니도 아니고 시아버지도 아니고 시작은 어머니, 시작은 아버님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특이하잖아요. 작은 아버님, 작은 어머니가 왜 시집을 살려요? 그리고 같이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분들이 시골 살아요. 왜 그러냐 했더니 시작은 아버지가 형님 돌아가시고 그 시골 땅을 자기가 다 농사 짓고 형님 제사를 내가 지낸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장남이 지내야지. 제사 가져오고 그냥 그 땅은 그 작은 아버지가 부쳐 드시게 하고 명절 때 제사 때 내려가지 마라. 왜 내려가고 그 구박을 받고 오냐. 그 대신 선물을 보내라 그랬어요. 이 집이 별로 넉넉한 집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막 갈비 짝 이런 거 보내면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말고 시골에 계시니까 선캡 여름에 어머니 얼굴 타시면 안 되니까 이거 쓰고 하세요 하고 선캡 하나 보내고 그 다음에 또 편안하고 예쁜 옷 하나 보내고 이렇게 수준대로 계속 해라. 그러면은 달라질 거다. 근데 그거 선크림 한 번 보내고 이거 선캡 모자 한 번 보내고 이거 왜 이렇게 옆에 밭에서 쓰는 모자 있죠? 그거 한 번 보냈는데 태도가 싹 달라졌대잖아요. 네. 그리고 제사 가져오고. 그래서 이게 선물이 사람들을 기쁘게 해요. 우리나라에 이름만 대면 유명한 기업이 있거든요. 그 자매님이 옛날에 저희 본당 신자였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안 가면 그냥 계속 선물 시어머니 시자 달린 사람한테는 무조건 선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저 큰애 같은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보니까 그 자매님이 그렇게 부자인데도 절대 비싼 선물 안 해요. 이렇게 블랭킷 담요 조그만 거 있죠? 그거 천 떠와갖고 자기가 손으로 이렇게 끝에 씻어가지고 그런 걸 선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의가 들어갔다, 마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선물을 계속 하니까 사람이 상대방은 어떻게 해요? 나를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만약에 선물이 주 언어일 경우에 계속 굶주려 하잖아요. 굶주려 하니까 일주일 내내 선물을 주는 거야. 오늘은 꽃 한 송이, 오늘은 뭐 산책하면서 돌멩이 하나 주워갖고 이거 하트 모양 같이 이거 내 마음이야 하면서 주는 거예요. 그렇게 주면은 그게 다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좋은 선물은 존재의 선물이에요. 내 존재. 그러니까 내가 니한테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아드님 따님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봉사예요. 아까 봉사 얘기했는데 이 봉사는 중요하죠. 그러니까 어떤 아빠가 그러는 거예요. 군대에서 이렇게 딱딱딱 아들이 화장실 갔다 오면 수건이 이렇게 삐딱하게 걸려있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아빠가. 그러면 어째야 돼요? 별것도 아니잖아. 내가 세수하고 나오면서 반듯하게 걸어놓고 나오면 되잖아요. 어떤 집, 이런 집이 있었어요. 이제 그 집은 부부가 나이가 똑같고 아드님이 31살이었어요. 아들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자기는 사람들이 다 좋은데 딱 한 사람 이혼 사람 있대. 그 딱 한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남편인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암 수술할 때 자기 아파갖고 밤에 잠 한숨도 못 잘 때 남편이 코를 골면서 자더라는 거야. 그때부터 그렇게 미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객관적으로 생각해봐요. 낮에 계속 일하고 와갖고 저녁에 병실 지키면 잠이 와요, 안 와요? 오잖아요. 오는데 그거를 이 자매님은 너무 괘씸했던 거예요. 난 죽을 것 같은데 죽는 사람 옆에 놔두고 코를 골면서 잔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러면 자매님 내가 4번만 딱 만나줄게. 그래서 4번을 이제 미술치료를 하는데 첫 번째 왔을 때 이제 엄마들은 연세 드신 엄마들은 그림 그리라 하면 너무 무서워하거든요. 그러니까 잡지책을 주는 거예요. 잡지책을 주고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뜯어봐라. 이제 그랬더니 뭘 뜯었냐 하면 그 많은 그림 중에 노란색 핸드백을 뜯은 거예요. 그걸 뜯어갖고 그 큰 종이에 그 노란색 핸드백 한 개를 딱 붙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왜 뜯었는지 제목이 뭔지 설명해봐라 그랬더니 아드님이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짠하고 애처롭고 막 그 아들만 생각하면 여러분들 느껴지는 거 있죠? 그 설명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제가 보기엔 객관적으로 31살이나 됐고 대학원까지 엄마 아버지가 다 공부 다 시켜줬고 그런데 뭐가 그렇게 짠하냐 그랬더니 아버지하고 그렇게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최근에 싸운 얘기를 해봐라. 뭐 때문에 싸웠는지. 근데 이 집이 싱크대에 이렇게 수도꼭지를 이렇게 틀면은 샤워기에서 물이 나오고 이렇게 틀면 싱크대에 물이 나오는 집인 거예요. 근데 이 집 아빠는 교갔어요. 결혼해서부터 이날까지 6시 되면 무조건 집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님은 남편이 싫다 그랬잖아요. 남편 들어오는 시간에 밥을 딱 차려놓고 자기는 성당에 와버려. 성당에 와갖고 미사하고 미사 끝나고 탁구 치고 밤 10시 돼서 들어간. 낮에는 등산하고 피곤하잖아요. 10시 대가 들어갔는데 이 아빠는 퇴근해가지고 밥을 드시고 그 다음 뭐 해요? 텔레비전 좀 보다가 한숨 자고 일어나는데 이제 사모님이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한테 이제 오늘 회사에서 속상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자매님은 듣기 싫다는 거예요. 피곤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들어줘봐라 어디까지 가는지. 잘 들어주니까 10분밖에 안 가더라는 거야. 남자들은 10분 이상 얘기 못하니까 들어줘봐라. 고개만 끄덕거려줘봐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랬더니 10분 하고 안 하더래. 그랬는데 아무튼 어제 아빠하고 싸운 이유는 이 아들은 새벽 1시나 이때 들어오는 거 집에. 근데 아빠는 뭐 6시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빠는 이미 한숨 자고 이렇게 뭐 또 기척이 일어나서 이렇게 눈 떠보니까 아들이 그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빠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뭐하다 이제 들어오냐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러면 아빠가 아드님 늦게 들어오는 거 모르고 계셨냐? 그랬더니 왜요? 알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는데? 그랬더니 자기한테 문자를 했다는 거, 아드님이 엄마한테는 문자를 했는데, 그래서 내가 그럴 때 엄마가 누구냐, 엄마가 아드님한테 내가 전해주는 거하고 아드님하고 직접 아빠하고 소통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전해 듣는 거하고 직접 듣는 거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아빠 입장에서 아드님한테 직접 듣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엄마가 아빠한테도 문자 하나 넣어라. 요새는 다 각자 전화기 있으니까 문자 하나 넣어라.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랬더니 그게 엄마의 지혜라는 게 그런 데서 나오는 거야. 그렇게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이 엄마가 오케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버지가 아침에 이제 일찍 일어나잖아. 저녁에 일찍 자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갖고 화장실을 가갖고 손을 탁 씻었는데 물을 탁 틀었는데 물이 머리 꼭대기에서 떨어졌어. 그러면 성질이 나왔나? 그래서 소리를 버럭 지른 거예요. 근데 이 집 아드님은 1시에 들어왔으니까 씻고 겨우 잠드는 시간인 거예요. 아들이 깨버린 거예요. 자다가. 그 아버지 때문에.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자매님 생각에는 이 두 분 중에 누가 잘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 엄마가 하는 말이 어른이 참아야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어른이에요? 이 두 분 중에? 그랬더니 아무래도 아버지가 어른이라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어요. 엄마, 31살도 어른이다. 그리고 이 남자, 31살 이 남자한테 가서 전해라. 이렇게, 결혼해서 이렇게 하면 이혼감이라고 얘기해라. 요즘 여자들 이렇게 못 산다.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너무 놀랬어. 아, 이게 이혼감이구나 하고 엄마가 너무 놀래가지고 집에 가서 얘기해라. 그리고 아빠가 그렇게 성질 내는 거에 대해서 엄마가 아빠 싫어하니까 더 미운 거야. 그런 것들까지. 근데
생각해봐라. 그 성질 안 나요? 나는 지금 제 방이 그렇거든요. 제가 저녁에 샤워하고 이거 이렇게 안 틀어나고 아침에 나가면 이렇게 맞는 때가 있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야, 이거 남이 했으면 얼마나 욕 나왔을까 그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무튼 그랬더니 이 엄마가 제가 4번 만났거든요. 4번 만났는데 한다는 말이 근데요, 우리 되게 사이 좋아졌는데요, 이상하게 주일날 되면 싸운다는 거예요. 부부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그 주일날은 왜 싸워요? 모르겠대. 성당 왔다가 집에 가면 자기 밥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시비를 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럴까요? 그랬더니 모르겠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봐요. 그 작업복 입고 평소에 일하다가 성당 온다고 옷을 좀 이렇게 신경 써갖고 입고 오시잖아요. 신경 써갖고 입고 오셨는데 그 올 때는 이제 마음을 다 가다듬고 성당 간다고 가다듬었는데 그 다음에 집에 갈 때는 이거 푸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일상으로 돌아가는 예식이 없는 거예요. 올 때는 탁 차려입고 미사를 드렸고 이제 미사를 끝나고 그 다음에 일상으로 돌아가는 예식이 없으니까 그러면 예식을 해줘라 집에 가면서. 그래서 어떻게 해주네요. 그러면 집에 갈 때 손을 잡고 가라 하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유 선생님 어떻게 손을 잡아요? 그러면 남이 잡아? 부부끼리 잡지 남이 잡냐고 내가 그랬더니 그것도 그러네. 그러면 다른 여자가 잡아주냐고 그랬더니 그러고 손을 잡고 여보 우리 오늘 점심 때 뭐 먹을까 하고 가다가 검정 봉다리에 뭔가를 사들고 들어가라. 그래 검정 봉다리를 딱 잡는 순간 그게 의식이 된다. 예식이 되잖아요. 일상으로 돌아가는 예식. 손도 잡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 다음에 이거 검정 봉다리도 잡았으니까 일상으로 돌아가는 예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서로한테 봉사해 준다는 것이 그러니까 아주 사소로운 거죠. 집에서는 수도꼭지 하나 이렇게 하는 거, 그다음 어떤 사람은 치약을 이렇게 짜는 거, 수건을 제대로 거는 거, 그다음 신발장을 정리해 놓는 거, 그다음 집을 이렇게 정리해 놓는 거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스킨십이에요. 이 스킨십은 제가 어떤 엄마가 이제 자모회 회장이 됐어요. 근데 형제님이 1년이면 6개월을 일을 안 해. 비 온다고 안 하고 일 없다고 안 하고 6개월을 안 하니까 6개월은 수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제 삶이 공공한데 설상가상 자기는 또 그 이렇게 어린이집에 밥 해주면서 또 성당에 와서 자모회장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자모회장을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해보셨죠? 엄마들하고 트러블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간부 어떤 엄마하고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엄마 교육할 때 얘기했어요. 당신은 얼마나 힘들까.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좀 알아줘라. 아까 인정하는 말 하라 했잖아요. 당신이 온 식구들을 어깨 짊어지고 정말 이렇게 고생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다. 이런 말 한마디만 들으면 형제님들 어때요? 시름이 다 가시겠죠. 그렇게 얘기해 주라고 이제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뭘 했냐면 스킨십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스킨십을 아침에 어차피 자기가 먼저 눈 뜨잖아. 그 형제님 직장도 안 가고 누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우리 손 지압하는 게 있죠. 이거 이렇게 양손을 이렇게 손 지압해주면 되게 시원하잖아요. 제가 병원에 오래 근무했는데 병실에 가갖고도 할머니들 이렇게 복수 찬 할머니들 덩어리 이렇게 썰어주잖아요. 그러면은 아무 말 안 했는데 눈물을 흘려요. 이렇게 막 이렇게 답답했던 게 시원해지나 봐. 이렇게 덩어리를 썰어주는데 사랑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거든요. 여기 있는데 앞에를 썰어주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덩어리를 썰어주는 거예요. 덩어리를 이렇게 썰어주면 아이들도 똑같아요. 아이들도 덩어리를 이렇게 썰어주잖아요. 그 배 아플 때 어떻게 해요? 엄마 손이 약손이 다 썰어주잖아요. 그 썰어주는 것이 엄청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손을 만지면서 그냥 자는 척 이렇게 잠자고 있더라도 손을 만지면서 얘기를 해줘라. 당신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안다.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냐. 이렇게 얘기를 해주라 그랬어요. 손을 만지면서.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하러 나가시더래잖아. 1년에 6개월만 일하던 사람 1년 내내 일했대잖아요. 그리고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제가 어떤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그 시어머니가 아이들 둘 키우는 것 때문에 서울에 올라와서 아이들 다 키워줬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이제
시어머니하고 엄마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아이들이 눈치를 이렇게 보다가 힘센 사람한테 탁 붙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이제.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자기가 낳았는데도 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잡아라. 그랬더니 어떻게 잡냐. 인정하는 말부터 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아이들이 무슨, 엄마, 오늘 나 이거 먹고 싶어. 라고 이제 아이들이 얘기하면, 그렇구나. 엄마가 막 갑자기, 지금 재료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구나. 이렇게 해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진짜로 이제 숙제를 해야 되니까, 다음 주에 나를 만나러 와야 되니까, 이제 이번 주는 그렇구나를 하라고 이제 하는데, 유치원 아이가, 엄마 나 내일 소풍 가.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엄마가, 숙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요. 내일 수년이 만나야 되니까. 그렇구나. 아무 영혼 없이 그렇구나 했대요. 그랬더니 아이가 엄마 정말 이러더래요. 그래서 그래 내일 소풍 가는구나 또 이렇게 한 거예요. 영혼 없이.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 근데 나 지난번에 소풍 갈 때 엄마가 멀미약 안 줘가지고 멀미해서 내가 혼났어. 이제 이렇게 얘기했나 봐요. 그러니까 엄마가 미안해. 우리 건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걸 엄마가 몰랐어. 이번에는 도시락도 싸주고 멀미약도 잘 챙겨줄게. 그랬대요. 그랬더니 아이가 소파로 막 뛰어가더니 쿵쿵쿵쿵 뛰더니 또 막 뛰어오더니 엄마 치마를 막 당기면서 나는 이 세상에서 엄마가 최고 좋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살면서 그 얘기를 처음 들어본 거예요. 그 얘기 들으니까 이 세상이 딱 달라지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내 잡았고, 이제 큰애도 그렇게 잡아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하냐면 밤에 잘 때 엄마가 퇴근해서 들어가면 여기다가 시접 이렇게 꺼주고 요렇게가 안수를 해주고 기도를 해줘라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엄마가 아이들 성당 안 다니는데 나만 다니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더라도 상관없어. 그냥 너는 나중에 세례 받으면 바오로로 해. 너는 세례 받으면 베드로로 해. 하면서 이제 계속 기도를 해주라 그랬더니 어느 날 이 엄마가 간호사거든요. 병원에서 좀 늦게 간 거예요. 늦게 집에 가니까 아이들이 안 자고 있더래요. 그래서 왜 안 잤냐 그랬더니 엄마 기도 안 해줘가 잠을 잘 수가 없었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도 학교 갈 때 차 조심하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다 필요 없어. 그냥 여기다가 십자가 긋고 이렇게 딱 안고 안수해주고 보내는 거예요. 오늘도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하고 보내면은 아이들이 스킨십도 되죠. 그 다음에 우리 엄마가 너무 멋진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네,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해주면 너무 멋진 할머니죠. 네, 그렇게 해주면서 이 스킨십은 아이나 어른이나 다 좋아해요. 그리고 아까 인정하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엄마들이 대부분 다 힘들어하는 게 내가 평생 이렇게 뼈 빠지게 식구들을 위해서 고생을 했는데 식구들이 안 알아주는 거 이게 제일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식구들을 알아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오늘 집에 가갖고 여러분들 스스로 알아주세요. 어떻게?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누구야? 누구예요? 자기 이름을 부르세요. 누구야? 오늘도 수고 많았어. 오늘도 애썼어. 오늘도 최선을 다한 거야. 오늘도 정말 잘했어. 거울 보면서 쳐다보면서 해주세요. 하루에 몇 번? 할 수 있는 만큼 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어른 되면 이제 여기 젊은 분도 계시고 연세 드신 분도 계신데 젊으신 분들은 이 나이에 어때요? 아이들 엄마만 아니야. 부모님의 엄마까지 해야 돼. 40대, 50대, 60대는 정말 힘들어. 부모님의 부모님까지 해야지. 그 다음에 부모님도 뭐 한두 분이 아니잖아. 친정, 시댁 이렇게 있고 또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또 엄마 노릇 해야 되고 이게 아무도 나를 인정 안 해줘요.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그러지 말고 내가 내를 인정해주고 오늘도 최선을 다한 거야. 그쵸 예수님? 이렇게 하면 돼요. 끝에 가서 그쵸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정해주는데 내가 나를 인정 안 해줘가지고 내가 이렇게 외로운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 또 식구들한테도 그렇구나. 그러셨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관계가 쉬워져요. 이 관계가 뭐예요? 요한복음? 요한 3서인가요? 요한 1서구나. 요한 1서 4장에 보면 그런 내용 나와 있어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제가 보니까 수녀원에서 제가 어떤 수녀님이 신경 거슬리잖아요. 그러면 기도 다 안 돼. 기도했는 거 다 예수님 무슨 소용 있어요. 끝에 가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관계가 좋아야지 사람들하고 관계가 좋아야지 내 하느님하고 관계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도가
은총이구나, 이게 은총이구나, 이게 사랑이구나, 이게 딱딱딱 잡혀요. 근데 한쪽에 묵직하게 이게 아무 때나 이렇게 한숨이 나오면 이게 해결이 안 돼 갖고 하느님한테 열심히 한데, 나는 열심한 신자인데 열심히 한 게 사람들이 저 할머니는 되게 열심해, 저분은 되게 열심해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나는 속으로 어때요? 그게 아닌데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좋아야 돼요. 첫째, 우리 식구들한테 내가 인정받으면 인생 성공한 거예요. 제가 저희 아버지를 되게 존경해요. 저희 아버지는 학교를 많이 안 나오셨어요. 그런데도 제가 존경해요. 그랬는데 저희 아버지가, 내가 그랬어요. 아버지는 진짜 인생 성공하신 거다. 오남매 중에 3명이 존경하면 성공한 거죠. 근데다가 저희 엄마가 이 나이까지 그렇게 좋아해, 아버지를. 지난번에 뭐 어떠고 저떠고 막 그러시길래, 엄마 그냥 이혼하시면 어때요? 내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엄마, 아유 나 그래도 이혼하면 너가 아버지 없으면 못 산다 이러시는. 그러고 내가, 그러면 그냥 사세요. 그런 얘기 우리한테 하지 마세요. 이제 아버지에 대한 불평하잖아요.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알았다, 안 할게. 네가 그러니까 아버지를 존경하는 이유가 왜 하냐 하면은, 어느 날 저희 아버지가 이러시는 거예요. 너 엄마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너 5남매를 아주 훌륭하게 키운 애는 없지만 다 제자리에서 제 역할하고 살게 이렇게 해준 게 다 너 엄마 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병실에서 그 임종하는 환자들한테 이런 소리 꺼내기 위해서 엄청 애쓰면서 살거든요. 그때 병실에 돌아다닐 때 그러고 살았는데, 우리 집에 오니까 우리 아버지는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지? 그리고 제가 전화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 큰 소리로, 그래 너 엄마가 고생이 많다 막 이렇게, 엄마 저 주방에서 다 듣게, 무슨 소리인지 알죠? 다 듣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노인네는 어디서 이런 거 배웠을까? 저는 공부해서 아는데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의 5가지 언어, 우리 식구들 만약에 4명이다 5명이다 식구들 각자가 다 비슷하면 너무 좋겠지만 거의 다 달라요. 식구들이 반은 아버지하고 똑같고 반은 엄마하고 똑같고 이렇잖아요. 다른 언어를 알아채 가지고 그 언어를 채워주는 게 좋아요. 아까 그 간호사 엄마 얘기했는데, 간호사 엄마를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시어머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뭘 좋아하세요? 그랬더니 사탕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설마 사탕만 좋아하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갈 때 반드시 사탕을 사가라. 사탕 중에 어떤 사탕을 좋아하냐 했더니 호박 사탕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사탕 예쁜 거 많더라. 예쁜 거 이렇게 해가지고 가운데 호박 사탕 넣어갖고 선물 드려봐라. 이제 이랬어요. 그랬더니 일주일 후에 저한테 와야 되는데 마치 못해갖고 검은 봉다리 이렇게 들고 가갖고 어머니 방에다 걸어놨대요. 그랬는데 너무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이들한테 그 사탕을 할머니가 나눠준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할머니 이 사탕 어디서 났어요? 그러니까 너 엄마 아니면 누가 사주겠니?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이 며느리가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하는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또 너무 비싼 거 사주면, 그러니까 실내화, 집에 아파트 안에만 계시니까 실내화 예쁜 거 하나 사드려라 그랬더니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사이 좋아졌어요. 이렇게 우리 5가지 언어를 집에서 한번 실천하면서 그 다음에 하느님, 그러니까 땅에서 사랑하고 있으면 땅의 충성을 보고 하늘에서 은총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2개 만나면 시편에 나오죠. 네,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네,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질문은 안 받아요. 저희와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랑하는 이 사랑이 당신 사랑에 합쳐져서 당신께 더 큰 영광을 드리고 저희는 사랑의 기쁨이 나날이 더 커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졸리는 시간인데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